소금이나 굽는 천한 것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계집애를 거둬? 충청도 해미현 백사마을 사람들은 서른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간 가난뱅이 연부를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거지가 거지 아이를 하나 더 들였구먼. 애를 앞세워 동냥이라도 할 셈인가 보지? 갯벌에서 주운 아이를 친딸처럼 키우는 그를 두고 둘 다 굶어 죽을 거라며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몇 해 뒤 그 주워 온 딸이 구운 소금 한 줌에 조선 팔도가 발칵 뒤집힐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충청도 해미현 백사마을의 새벽은 쌀쌀한 갯바람으로 매섭게 불어닥치고 있었는데 덩치가 산만한 노총각 연부 언복은 철퍼덕거리며 질퍽한 갯벌을 디디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쏴 철썩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만이 스산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짠물이 가득 뺀 낡은 강보 하나가 파도에 휩쓸려와 그의 시선에 걸렸지요. 언복이 쩍쩍 갈라진 투박한 손으로 축축한 당보를 조심스레 열어 젖히자 은침 문양이 곱게 수놓아진 비단천 안에서 세 살배기 여아가 빽빽거리며 날카로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흠뻑 젖어 파랗게 질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갯벌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놓자 언복은 다급히 자신의 거친 무명 적삼을 벗어 핏덩이를 감싸 안았지요. 언복이 젖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 어귀로 들어서자 백사마을 촌장이 집신 바닥을 구르며 당장 관아에 신고해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다가왔습니다. 촌장이 억센 손을 뻗어 아이를 낚아채려 하자 언복은 재빨리 몸을 틀어 앞을 굳건히 가로막아 섰지요. 내 품삯을 전부 털어서라도 이 핏덩이는 내가 거둘 테니 참견 마시오. 언복이 턱을 부르르 떨며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자 촌장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새어 들어오는 낡은 움막으로 돌아온 언복은 서둘러 아궁이에 장작을 집혀 온기를 채우고는 미리 끓여둔 멀건 보리죽을 조심스레 꺼내왔습니다. 그는 이가 나간 사기 그릇에 자신의 몫인 죽을 반으로 덜어내어 달아빠진 나무 숟가락으로 아이의 작은 입술 사이로 살살 밀어 넣어 주었지요. 쩝쩝 소리를 내며 죽을 받아먹는 아이의 창백했던 뺨에 발그레한 혈색이 돌기 시작하자 언복의 투박한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 아이에게 갯벌에 핀 하얀 소금꽃이라는 뜻으로 소화라는 어여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4년의 세월이 무심히 흘러 7살이 된 소화는 매일같이 언복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짭조름한 소금밭에서 흘장난을 치며 노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쨍쨍한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던 어느 한낮 흙바닥에 주저앉아 놀던 소화가 갑자기 킁킁거리며 갯바람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지요.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이는 헐레벌떡 달려와 언복에 흙 묻은 바짓가랑이를 틀어쥐고는 당장 소금밭을 두꺼운 볏짚으로 덮어야 한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소금물을 젓던 늙은 연부들은 핏덩이가 재수 없는 헛소리를 짓거린다며 배를 잡고 낄낄대며 비웃었지요. 하지만 언복은 이마에 굵은 땀방울을 닦아내던 누런 수건을 머리에 질끈 묶고는 산더미 같은 볏짚 다발을 억센 어깨에 둘러매고 성큼성큼 뛰어왔습니다. 주위의 다른 사내들이 쯧쯧 혀를 차며 미련한 짓이라 손가락질을 해댐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볏짚을 넓게 펼쳐 하얗게 모아둔 소금 더미 위를 빈틈 하나 없이 꼼꼼하게 덮어 나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덥게 작업이 끝나고 반 식경도 채 지나지 않아 맑았던 하늘 끝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무서운 속도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쾅쾅 고막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가 대지를 사정없이 뒤흔들더니 이내 굵직한 빗방울이 쿠둑쿠둑 떨어지며
앞을 분간할 수조차 없는 무서운 폭우가 쏟아져 내렸지요. 쏴 퍼붓는 빗줄기는 순식간에 갯벌 전체를 질퍽한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고 곳곳에서 진흙물이 철퍼덕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며 진동했습니다. 볏짚 덮개를 씌우지 않고 코웃음만 치던 연부들의 소금밭은 빗물에 파여 처참한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성스레 말려가던 귀한 소금꽃들이 거센 빗물에 속절없이 녹아내려 시뻘건 클탕물과 함께 바다로 휩쓸려 내려갔고 연부들은 질퍽한 바닥에 주저앉아 두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치며 짐승처럼 통곡했지요. 하지만 오직 언복의 소금밭만이 두툼하게 덮어둔 볏짚 더미 덕분에 빗방울 하나 스며들지 않은 채 하얀 소금이 멀쩡하게 보존되었습니다. 거센 비가 잦아들고 다음 날 아침 소금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연부들이 붉게 충혈된 눈을 번뜩이며 언복의 비좁은 마당으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굵은 몽둥이를 치켜든 채 젖은 흙바닥을 쿵쿵 짓밟으며 핏덩이가 비를 부른 요물이라며 험악하게 삿대질을 해댔지요. 급기야 분노로 이성을 잃은 억센 사내 몇 명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씩씩대고 달려들어 마루 밑에 고스란히 쌓여있던 소금 가마니를 강제로 끌어내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그 꼴을 본 언복은 두 눈에 시뻘건 핏발을 세우며 억센 두 팔을 양옆으로 활짝 벌려 자신에게 달려드는 연부들을 퍽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내 딸년의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언복은 턱이 파르르 떨리도록 이를 꽉 악문 채 짐승의 포효처럼 험악한 고함을 내지르며 빼 질린 소화를 자신의 널찍한 등 뒤로 꽁꽁 숨겼지요. 그의 떡 벌어진 어깨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씩씩대며 들썩였고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에서 이는 흙먼지가 뒤엉켜 마당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금방이라도 큰 싸움이 터질 것 같은 팽팽한 대치 속에서 벌벌 떨며 잔뜩 겁을 먹고 있어야 할 7살 소화가 돌연 언복의 등 뒤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왔습니다. 자그마한 아이는 몽둥이를 치켜든 어른들의 험악한 고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이 마당 밖 갯벌 구석으로 다가가 소금기를 머금고 자라는 이름 모를 짠 개풀을 두 손으로 뚝뚝한 움큼 뜯어냈지요. 그러더니 진흙조차 털어내지 않은 채 그 억세고 시퍼런 풀을 자신의 작은 입속으로 마구 쑤셔 넣고는 두 볼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도록 질겅질겅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괴한 광경을 지켜보던 언복은 가슴에서 심장이 철렁 떨어지는 듯 놀라 두 눈을 부릅뜨고는 헐레벌떡 흙바닥을 박차고 소화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행여나 목숨을 앗아갈 맹독을 품은 독초일지도 모르는 생풀을 삼킬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던 그는 철퍼덕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고 갯벌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언복이 진흙이 잔뜩 묻어 까칠하고 억센 손가락을 들이밀며 소화에 꾹 닫힌 작은 입술을 다급하게 벌리려 했습니다. 언복의 거친 손가락이 아이의 앙다문 입술 틈새로 파고들자 소화는 작은 주먹을 쥐고는 아비의 억센 손등을 거세게 밀쳐냈습니다. 입가에 묻은 진흙을 낡은 소매로 닦아낸 아이는 아비의 붉어진 눈시울을 비로한 채 나당 한가운데에 무쇠소트로 쏜살같이 달려갔지요. 소화는 미리 파다 놓은 갯벌 깊은 곳에 푸른 진흙을 고운 채에 받쳐 솥안으로 조심스레 부어넣고는 아궁이 안으로 바짝 마른 장작을 거칠게 쑤셔 넣었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튀며 매캐한 연기가 사방으로 피어오르자 기암한 언복이 황급히 달려와 펄펄 끓어오르는 솥뚜껑을 열어 젖히려고 팔을 뻗었지요. 하지만 소화가 펄쩍 뛰어올라 뜨거운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몸으로 솥뚜껑을 꾹 누르며 아비의 앞을 맹렬히 막아섰습니다. 당장 비켜라. 언복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아이는 요지부동이었고 솥 틈새로 슉슉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얀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는 눈을 감고 솥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수증기를 향해 혀끝을 살짝 내밀어 맛을 보더니 정확한 찰나에 솥뚜껑을 향해 발을 뻗어 퍽 소리가 나게 밀어냈지요. 쨍그랑 육중한 뚜껑이 마당 흙바닥에 나뒹굴고 시야를 가리던 짙은 김이 거치자 솥 안에는 눈이 부시도록 하얗고 투명한 소금 결정들이 마치 진주처럼 반짝이는 진귀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누렇고 쓴맛이 나는 평범한 갯벌 소금과는 차원이 다른 맑은 빛깔에 마당을 침범해 위협하던 해미현 백사마을의 연부들조차 숨을 죽인 채 솥 주변으로 홀린 듯 다가왔습니다. 그중 호기심을 참지 못한 연부 하나가 거친 손을 뻗어 솥 안에 소금 한 줌을 덥석 집어들고는 제 입속에 털어넣었지요. 우적우적 소금을 씹어 넘기던 연부의 두 눈이 수레바퀴만큼 커지더니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하고 쥐고 있던 지게작대기를 흙바닥으로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연부의 부릅뜬 눈을 본 언복은 다급하게 무릎을 꿇고 솥으로 다가가 그 안에 맑은 소금을 두 손으로 퍼 올려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혀끝에 닿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리며 입안 가득 퍼지는 믿을 수 없이 깨끗한 짠맛에 언복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평생을 썩은 냄새가 나는 진을 구덩이에서 구르며 만들어낸 쓰디스, 소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맛에 언복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화가 다가와 작은 두 손으로 아비의 젖은 소매를 끌어당겨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버지, 맑고 우아하다는 뜻을 담아 이 소금을 청하염이라 부르셔요. 아이의 당찬 목소리에 언복은 거친 손등으로 눈시울을 훔쳐내며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는 문짝을 열고 창고에서 빈 대나무 통들을 꺼내와 방금 구워낸 투명한 청아염을 가득 담은 뒤 굵은 밧줄로 단단히 묶어 지게에 짊어지고 나섰지요. 충청도 인근의 큰 장터 구석에 낡은 거적을 깔고 자리를 잡은 언복은 앞을 지나가는 상인들의 비단 소매를 다짜고짜 붙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제발 딱 한 번만 이 소금 맛을 보시오. 그는 바쁘게 걷는 사람들에게 대나무 통을 들이밀었지만 상인들은 흙투성이 거짓골을 한 언복을 향해 혀를 차며 매몰차게 뿌리치기 일쑤였지요. 사람들의 매정한 냉대 속에 언복의 어깨가 축 늘어지고 깊은 한숨이 땅이 꺼지라 짙어지던 바로 그때 장터 한복판에서 낡은 비단옷을 펄럭이며 걷던 괴짜 귀양객 안교리의 날카로운 시선이 대나무 통에 머물렀습니다. 한양에서 쫓겨나 매일 장바닥을 배회하던 안교리는 호기심 가득한 두 눈을 반짝이며 다가와 언복의 손에 쥐어진 대나무 통을 덥석 빼앗았지요. 그는 마른 손가락을 통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하얀 소금을 듬뿍 찍어내더니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입속으로 쏙 집어넣고는 지그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혀끝에서 맑은 소금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찰나 안교리가 갑자기 굳게 감고 있던 두 눈을 번쩍 부릅뜨고 허공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이내 거친 숨을 헐떡이던 안교리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쫙 뻗은 채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오, 놀라운 맛이로다. 내 평생 수많은 산의 진미를 맛보았으나 이토록 맑고 깊은 맛은 생전 처음이로구나. 그의 짐승 같은 포효가 장터의 시끌벅적한 소음을 뚫고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근처에서 국밥을 말던 주모의 무쇠 국자가 솥단지 테두리에 부딪히며
쨍그랑 날카로운 쇳소리를 냈고 등짐 장수들의 고개도 일제히 안교리를 향해 휙 돌아갔습니다. 안교리는 대나무 통을 가슴에 꽉 끌어안은 채 거친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혀끝에 남은 맑은 소금의 여운을 황홀한 표정으로 음미하기 시작했지요. 그 기괴하면서도 강렬한 광경에 발도 상인들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언복의 초라한 난전 주변으로 새까맣게 몰려들었는데 한양에서 온 덩치 큰 비단 장수가 가장 먼저 인파를 거칠게 밀치며 나와 안교리의 품에서 대나무 통을 억지로 빼앗아 들고는 하얀 가루를 듬뿍 찍어 입속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혀에 짭짤한 소금이 닿는 순간 비단 장수에 구겨졌던 미간이 확 펴지더니 눈동자가 커다랗게 벌어졌고 이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감탄사를 연거푸 내뱉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경상도 노그릇 장수와 전라도 건어물 장수도 앞다투어 달려들어 언복의 낡은 지게에 놓인 소금 자루에 손을 쑥 집어넣고는 너도 나도 한 줌씩 가득 쥐어 입으로 가져갔으며 짜면서도 묘하게 달큰하고 끝맛이 아침 이슬처럼 맑은 청아염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자 상인들은 무릎을 탁 치며 입을 떡 벌린 채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이 소금을 통째로 사겠소. 내 품에 있는 은자를 전부 줄 터이니 당장 이 자루를 내게 넘기시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비단 장수가 급히 품속을 뒤져 묵직한 은자 2덩이를 꺼내어 언복의 낡은 지게 위에 툭 던지자 둔탁한 소리가 장터 바닥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질세라 다른 상인들도 허리춤에 묶어둔 전대를 다급하게 풀어 헤치고는 찰그랑거리는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언복의 발밑으로 마구 던지기 시작했지요. 수백 개의 엽전이 흙바닥에 부딪히며 짤랑짤랑 경쾌한 쇳소리를 냈고 은자와 동전이 어지럽게 뒤섞여 언복의 무릎 높이까지 순식간에 수북하게 쌓여갔으며 상인들은 서로 자기가 먼저 소금을 사겠다며 언복의 좁은 어깨를 잡아당기고 지게의 나뭇가지를 거칠게 붙들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누군가의 낡은 집신이 벗겨져 허공으로 날아가고 무거운 보찜이 바닥에 나뒹굴며 퍽퍽 소리를 냈으며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고함이 뒤섞여 장터 한복판은 소금을 차지하기 위한 북새통으로 변해버렸지요. 그 난리통 속에서 안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허리춤에서 붓과 벼루를 꺼내 들고는 근처 주막의 평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낡은 수통에 맑은 물을 벼루 위에 톡톡 떨어뜨린 뒤 마른 먹을 힘차게 갈기 시작했는데 사각사각 먹이 갈리는 소리가 소음을 뚫고 날카롭게 퍼져나갔습니다. 먹물이 칠흑처럼 짙게 우러나자 안교리는 한지를 펼쳐놓고 붓을 꽉 쥐고 일필이지로 굵직한 글씨를 써 내려갔지요. 붓끝이 한지 위를 빠르게 스칠 때마다 스윽스윽 소리가 났고 그의 손끝에서는 하늘이 내린 보배로운 소금이라는 뜻의 청아염을 극찬하는 시가 시커먼 먹물로 펄떡이며 살아났습니다. 시를 다 쓴 안교리는 주막 붓두막에서 끓고 있던 밀가루 풀을 종이 뒷면에 거칠게 바른 뒤 대장간 옆 담벼락에 척 소리가 나게 내다 붙였습니다. 젖은 종이가 흙벽에 달라붙으며 찰싹 소리를 냈고 벽보가 붙자마자 양반들과 서당 학동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내용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으며 청아염의 소문은 들불처럼 장터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지요. 한편 언복은 지게 주변의 산더미처럼 쌓이는 자와 엽전들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을 뻗어 바닥에 굴러다니는 차가운 엽전 무더기를 덥석 움켜쥐었는데 손바닥에 닿는 쇳덩이의 묵직한 촉감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났지요.
엽전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소리를 듣고서도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힘껏 꼬집었습니다. 얼얼한 통증이 확 밀려오자 언복의 두 눈에 굵은 눈물이 맺혔고 턱이 파르르 떨리면서 콧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벌겋게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지며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짐승 같은 소리를 내어 통곡하며 엽전들을 자신의 품속으로 미친 듯이 쓸어 담기 시작했지요. 수백 잎의 동전들이 삼배옷에 쓸리며 날카로운 쇳소리를 냈고 언복의 손가락은 흙먼지와 동전의 녹이 잔뜩 묻어 시커멓게 변했지만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빈 자루에 돈을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닷새가 지난 어느 맑은 날 아침, 충청도 해미현 백사마을에 조용하던 어귀가 갑자기 땅이 울리는 거대한 진동과 함께 시끌벅적한 소음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가 하늘을 가릴 듯 일어나는 좁은 길목을 따라 한양의 거대 상단과 개성에서 내려온 송상들이 이끄는 수십 대의 수레와 달구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들고 있었지요. 나무 바퀴가 돌부리에 부딪히며 덜컹덜컹 요란한 소리를 냈고 황소들의 울부짖음과 마부들이 채찍을 휘두르는 소리가 백사마을의 오랜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술의 행렬은 언복에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 앞까지 밀어닥쳤고 비단옷을 걸친 대행수들은 남의 마당에 무쇠 솥단지를 걸고 장작불을 지피며 며칠 밤낮을 굶고 기다려서라도 소금을 모조리 사가겠다며 진을 쳤습니다. 언복의 좁은 집 주변은 순식간에 수백 명의 상인들이 몰려든 거대한 난장판 장터처럼 변해버렸고 짐꾼들이 나무 그늘에 거적을 깔고 코를 골며 자는 진풍경이 벌어졌지요. 그 와중에 이번에는 화려한 비단 치마를 펄럭이고 머리에 가채를 얹은 중매쟁이들이 때를 지어 언복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수레와 짐꾼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낡은 살인문을 거칠게 밀어젖혔는데 썩은 대나무 문짝이 삐걱거리며 흙바닥으로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중매쟁이들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는 언복의 코앞까지 들이닥쳐서는 품속에서 비단으로 싼 두루마리를 쑥 내밀었지요. 우리 한양 김대감마님 댁셋째 교수의 사주단자요. 인물이 어찌나 고운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으니 당장 좋은 날을 잡아 혼인 날짜를 정하십시다. 한 늙은 중매쟁이가 침을 튀기며 소리치자 옆에 있던 다른 중매쟁이가 지지 않겠다는 듯 언복의 팔뚝을 움켜쥐며 개성 이진사 댁아가씨의 사주단자를 언복의 무릎 위에 던졌습니다. 중매쟁이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서 벌떼처럼 왱왱거렸고 서로 자기네 집안이 훨씬 낫다며 삿대질하고 치맛자락을 펄럭이는 바람에 언복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벼락 출세의 소식이 조선 팔도의 모두에게 기쁨을 준 것은 아니었는데 백사마을에서 200리가량 떨어진 충청도 제1의 거대 기와집에서는 무시무시한 분노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일대의 소금 상권을 쥐고 흔들던 대염상 팽거복이 창고 문을 활짝 열어 젖힌 채 산더미처럼 쌓인 소금 무더기를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지요. 예전 같았으면 상인들이 줄을 서서 사갔을 소금이 지금은 찾는 이가 없어 바닥에 시커먼 물을 뚝뚝 흘리며 시큼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창고 바닥에 고인 짠물 위로 시궁쥐들이 뛰어다니는 꼴을 보자 팽거복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굵은 핏대가 툭 붉어졌습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한 팽거복이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참나무 탁자를 무쇠 주먹으로 쾅 내리치자 그 위에 놓여있던 청자 찻잔이 마루로 굴러떨어져 쨍그랑하고 산산조각이 났지요.
그의 붉게 핏발선 두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며 무시무시한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당장 마당으로 집합해라. 팽거복의 날카로운 고함이 기와집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어깨가 떡 벌어지고 험악한 흉터가 난 수하 10여 명이 무거운 발소리를 내며 달려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팽거복은 마루를 쿵쿵 밟으며 걸어 나와 벌벌 떨며 엎드린 수하들을 내려다보고는 이빨을 빠득빠득 갈며 입을 열었지요. 백사마을에 사는 언복이라는 놈이 요상한 비법으로 하얀 소금을 만들어 내 밥줄을 완전히 끊어놓고 있다. 너희들은 당장 그놈의 집으로 쳐들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청아염을 만드는 비법을 훔쳐오너라. 악에 받쳐 고함을 지른 팽거복은 하인에게 턱짓을 까딱했고 하인은 창고에서 힘겹게 들고 온 3배 자루를 수하들의 발밑에 쿵 던져버렸습니다. 자루의 주둥이가 풀리면서 수천 개의 엽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흙바닥 위를 사방으로 뒹굴며 찰그랑거리는 쇳소리를 냈지요. 비법을 알아내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팽거복의 서슬퍼런 명령에 수하들은 엎드린 채 마른 침을 삼키며 이마를 땅에 찌을 듯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수하들이 흩어진 엽전 자루를 주워 들고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음흉한 미소와 함께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양이처럼 발소리도 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은밀히 물러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은밀히 스며든 수하들은 장터 뒷골목의 허름한 주막에 모여 밤새도록 치밀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동이 트고 닭이 회를 치며 꽃기호 소리가 공기를 가르자 수하중 눈치가 가장 빠른 자가 머리를 빡빡 밀고 낡은 승복을 주워 입어 떠돌이 승려로 변장했지요. 태양이 떠오르며 바닷물이 찰싹거릴 무렵 가짜 승려로 둔갑한 수하는 충청도 해미현 백사마을에 위치한 서원복의 집 마당에 당도하여 커다란 나무 목탁을 둥둥둥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외며 삐걱거리는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그는 시주를 받으러 온 양 고개를 푹 숙였지만 번뜩이는 눈동자는 언복이 가마솥을 걸어둔 붓두막을 쉴 새 없이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장작이 타들어가며 타닥타닥 불꽃을 튀기는 소리와 함께 가마솥 틈새로 하얀 김이 슉슉 뿜어져 나오자 가짜 승려는 비법을 훔쳐내기 위해 코를 벌름거리며 솥 주변을 기웃거렸지요. 그 시각 낡은 툇마루에 쪼그려 앉아 바구니에 담긴 개풀을 사각사각 소리가 나게 다듬던 7살 소화는 낯선 승려의 방문에 고개를 들어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거친 손끝에서 개풀이 툭툭 끊어지며 바구니 안으로 떨어지는 동안 예리한 시선은 승려의 어색한 발걸음에서 수상함을 단번에 감지했지요. 가난한 탁발승의 모습이었지만 그가 솥단지 쪽으로 몸을 숙이려 발을 내디딜 때 낡은 승복의 넓은 바지 소매가 위로 휙 거쳐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찰나 소화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는데 흙먼지가 묻은 집신 위로 최고급 비단 버선이 새하얗게 빛나며 속살을 드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더기 승복 사이로 언뜻 보이는 비단 버선은 그가 양반가의 수하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고 소화는 턱을 딱딱 부딪히며 새어나오려는 헛웃음을 꾹 참아냈습니다. 소화는 손길을 멈추고 일어나 쩍쩍 도끼질 소리를 내며 장작을 패던 언복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소화는 언복의 거친 소매를 잡아당겨 멈춰 세운 뒤 발도둠을 하여 귓가에 입술을 대고 가짜 승려의 정체를 은밀하게 속삭였지요. 팽거복의 수하임이 틀림없다는 말에 언복은 쥐고 있던 도끼 자루를 꽉 움켜쥐어 손등에 푸른 핏줄이 붉어져 나오게 했습니다. 당장 정체를 폭로하려던 언복이었지만 소화가 팔뚝을 꼬집으며 눈짓으로 말리자
이내 거친 호흡을 가다듬고 일부러 헛기침을 터뜨리며 승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스님 시주를 하려 해도 마당이 어수선하니 저기 창고 쪽으로 오시지요. 언복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뒤뜰의 낡은 창고를 가리켰고 수아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언복의 뒤를 바짝 따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볏짚 냄새가 훅 끼쳐왔고 언복은 쌀자루를 찾는 저 구석으로 걸음을 옮겨 수아가 혼자 남겨지도록 상황을 만들었지요. 창고에 홀로 남겨진 수아는 언복의 등짝이 멀어지자마자 눈알을 굴리며 쥐새끼처럼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는데 시선이 벽면에 수북이 쌓인 허름한 마포 자루들에 콱 꽂혔습니다. 그 자루들은 청아염과는 무관한 가장 질이 떨어지는 일반 소금을 담아둔 포대였지만 마포 틈새로 하얗게 반짝이는 알갱이를 발견한 수아는 그것이 핵심 비법 재료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가운데 수아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날렵하게 손을 뻗어 맨 위에 놓인 소금 포대를 덥석 움켜쥐었지요. 마포 자루가 소나귀에 잡히자 수아는 재빠르게 둘둘 말아 승복품 속 깊숙이 쑤셔 넣었고 가슴팍이 튀어나오자 허리띠를 꽉 졸라매어 떨어지지 않게 고정했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황급히 뒤로 돌아선 수아는 창고 문을 박차고 나가 담장을 넘어 장터 쪽으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고 뒷모습을 지켜보던 언복은 콧방귀를 뀌며 문짝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장터 뒷골목 거처로 뛰어들어온 수아가 품속에서 훔쳐온 소금 포대를 바닥에 툭 던지자 팽거복은 짐승처럼 허겁지겁 마포 자루를 풀어헤쳤습니다. 하지만 두 손가락으로 콕 찍어 혀끝에 댄 소금의 맛은 혀가 마비될 정도로 쓰고 떫은 하급 소금이었고 그 순간 팽거복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이 멍청한 놈아, 이건 그냥 하급 소금이 아니냐. 팽거복은 쇳소리로 악을 쓰며 손에 들고 있던 노쇠, 재떨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수아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고 수아는 겁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어리석은 수아들에게 일을 맡겼다가는 평생 비법을 알아낼 수 없겠다고 판단한 팽거복은 턱관절이 으스러져라 이를 악물고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리라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옷을 훌렁벗어 던지고 악취가 진동하는 해진거지 옷을 주워 입었으며 아궁이에서 시커먼 숯검정을 꺼내어 얼굴과 목덜미에 벅벅 문질러 발라 완벽한 거렁뱅이 꼴로 변장을 마쳤지요.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이 되자 거렁뱅이 행색을 한 팽거복이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언복의 집 대문을 밀치며 삐거덕 소리와 함께 마당 안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흙먼지 날리는 바닥에 주둥이를 받고 엎드려 두 손으로 마른 땅을 탕탕 치며 배가 고프다며 요란한 곡소리를 뽑아내기 시작했는데 속으로는 부뚜막 주변을 이 잡듯 훑어보고 있었지요.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내려놓고 찰박거리는 물소리와 함께 걸어 나오던 소화가 엎드려 있는 거지를 발견하고는 멈칫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7살 소화의 눈썰미는 어른보다 날카로웠으니 사내의 목덜미 틈새로 미처 숯검정을 칠하지 못한 뽀얀 살결이 확연히 드러나 있었고 무엇보다 콧수염 아래로 실룩거리는 입술 모양이 며칠 전 몽둥이를 휘두르던 팽거복과 똑같았지요. 소화는 혀를 꽉 깨물며 새어나오는 헛웃음을 참아내고는 치맛자락을 툭툭 털며 팽거복의 눈앞으로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녀는 팽거복이 또렷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한껏 낮춰 능청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휴 참으로 불쌍한 분이시네. 이 항아리에 든 것이 우리 집 청아염을 만드는 제일 귀한 비법물인디. 배가 고프시면 이걸 팔아서라도 밥을 사 드셔야 할 텐디. 소화는 툇마루 밑에 숨겨져 있던 시커먼 옹기 항아리를 낑낑대며 들어 올려 팽거복의 코앞으로 쓱 밀어주었는데 그 속에는 한 모금만 마셔도 사흘 밤낮을 배앓이로 지새우게 만든다는 지독한 쓴 간수가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코를 박고 엎드려 있던 팽거복의 귀에 비법물이라는 소리가 꽃이자 숯검정 칠을 한 눈동자는 탐욕으로 시뻘겋게 번뜩였습니다. 팽거복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엎드린 채로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렸고 소화가 부뚜막 쪽으로 걸음을 옮겨 시선을 돌린 빈틈을 짐승처럼 낚아챘지요. 그는 군줄인 들개가 썩은 고기를 낚아채듯 거친 소나귀로 옹기 항아리를 덥석 움켜쥐었고 묵직한 옹기를 품속 깊이 끌어안자마자 용수철이 튕겨 오르듯 바닥에서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독한 간수가 찰랑거리며 철렁철렁 소리를 냈지만 팽거복은 그조차 승리의 나팔 소리라 여기며 거지 옷자락을 펄럭이면서 언복의 집 담장을 향해 멧돼지처럼 미친 듯이 돌진했습니다. 집신이 흙바닥을 퍽퍽 걷어차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팽거복은 담장 위로 훌쩍 뛰어올라 낡은 기와를 달그락거리며 밟고는 순식간에 담장 너머의 덤불숲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담장 위에서 기와 조각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깨지는 쨍그랑 소리가 울려 퍼지자 부뚜막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언복이 넓은 어깨를 들썩이며 걸어 나왔습니다. 언복과 소화는 팽거복이 사라진 담장 쪽을 번갈아 바라보며 시선을 교환하더니 이내 참았던 폭소를 터뜨리며 배를 부여잡고 마당 흙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낄낄거리며 웃어 젖혔지요. 아이고, 저 탐욕스러운 양반이 참으로 제 무덤을 깊게 파는구먼. 언복이 굵은 눈물까지 찔끔 흘리면서 허벅지를 찰싹찰싹 때렸고 소화 역시 입가를 좁은 소매로 가린 채 어깨를 파르르 떨며 터져 나오는 웃음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정성 들여 끓이는 진짜 청아염 비법은 가마솥 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건만 팽거복은 독한 간수를 천금 같은 보물로 여기고 목숨 걸고 도망쳤으니 그 우스꽝스러운 뒷모습이 두 사람의 눈에는 그저 한편의 익살스러운 광대 노름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담장을 넘어 도망친 팽거복은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충청도 해미현 외곽의 인적 드문 야산 깊숙한 곳까지 쏜살같이 내달렸습니다. 가시덤불에 낡은 거지 옷이 갈기갈기 찢기고 굵은 종아리에 긁힌 상처가 나는 줄도 모른 채 산기슭의 커다란 바위 뒤로 숨어든 팽거복은 쫓아오는 이가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쿡쿡 내뱉었지요. 품에 안고 온 옹기 항아리를 흙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은 팽거복은 파르르 떨리는 두 손으로 항아리 표면을 어루만지며 찢어질 듯한 미소를 지었고 마침내 비법을 손에 넣었다는 환희에 취해 입꼬리가 귀 밑까지 바짝 치켜 올라갔습니다. 흐흐흐, 드디어 그 망할 놈의 청아염 비법이 내 손에 들어왔구나. 이 물이 어떤 신묘한 맛을 내기에 그런 기막힌 소금이 만들어진단 말이냐? 그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거친 손길로 옹기 항아리에 나무 뚜껑을 뽕 소리가 나게 열어젖혔는데 그 순간 코를 찌르는 역겨운 짠내와 비릿한 냄새가 훅 풍겨왔지만 탐욕의 눈이 먼 그에게는 그 냄새조차 귀한 약재의 향기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팽거복은 두 손으로 옹기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려 입가로 가져가더니 숨도 쉬지 않고 독한 쓴 간수를 벌컥벌컥 들이마시기 시작했고 목구멍으로 시커먼 물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야산을 깨며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꿀떡꿀떡 목구멍으로 시커먼 물을 탐욕스럽게 넘기던 팽거복의 두 눈이 갑자기 개구리처럼 툭 튀어나올 듯 흉측하게 커졌고 입에 한가득 머금고 있던 독한 쓴 간수를 푸욱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뿜어내며 흘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위장 깊숙한 곳까지 흘러들어간 찌는 듯한 짠맛과 썩은 생선 내장보다 더 지독한 비린내가 뱃속을 무참히 뒤흔들기 시작하자 그는 굵은 목대를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짐승처럼 컥컥대며 숨을 헐떡였지요. 인적 드문 야산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팽거복은 위장이 통째로 뒤틀리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차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거친 흙을 10손가락으로 박박 긁어댔습니다. 그가 비법의 물이라 착각하여 훔쳐 마신 것은 소금을 끓일 때 나오는 치명적인 독성을 품은 쓴 찌꺼기 물이었으니 헛된 탐욕에 눈이 멀어 제 손으로 화를 자초한 꼴이었습니다. 이마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아랫배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듯 요동치자 팽거복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서지도 못한 채 엉금엉금 바닥을 기어서 자신의 본가를 향해 어둠 속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을 부수듯 거칠게 밀치고 들어간 팽거복은 으리으리한 안방은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곧장 마당 구석에 있는 낡고 비좁은 뒷간으로 뛰어들었고 그때부터 무려 열흘 밤낮을 그 냄새나는 뒷간에 틀어박혀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뱃속에 가득 들어간 독한 간수가 오장육부를 무자비하게 쥐어짜며 쉴 새 없이 끔찍한 배탈을 일으키자 굳게 닫힌 뒷간 문틈으로는 끄억하는 기괴한 트림 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이 끊임없이 새어나왔지요. 처음에는 주인의 기행을 걱정하며 다가오던 본가의 노비들도 열흘 내내 진동하는 악취와 신음 소리에 질려 뒷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급기야 팽거복이 뒷간에서 나오지도 못한다는 소문이 퍼지며 그의 꼴은 온 마을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쨍쨍하게 내리쬐 때면 동네 코흘리게 아이들이 삼삼오 모여들어 뒷간 밖에서 코를 꽉 쥐고 빙글빙글 맴돌며 조롱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팽거보가 지독한 것을 삶아 먹었느냐. 아이들의 앳된 목소리가 흙담을 훌쩍 넘어 귓가에 비수처럼 꽂힐 때마다 쪼그려 앉은 팽거복은 수치심에 턱이 파르르 떨렸으나 당장 밑으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배탈을 주체하지 못해 이를 뿌득뿌득 갈며 나무 널빤지만 거칠게 쥐어뜯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열흘이 지나고 마침내 뒷간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을 때 내 발로 짐승처럼 기어 나온 팽거복의 몰골은 두 눈이 퀭하게 파이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초췌하기 그지없었지요. 후들거리는 두 다리로 간신히 땅을 딛고 비틀거리며 일어선 그는 거친 손등으로 입가에 묻은 누런 침을 닦아내며 언복을 향한 무시무시한 앙심에 휩싸여 핏기가 가신 두 주먹을 바들바들 떨며 불끈 쥐었습니다. 내 기필코 그 망할 늙은이의 염전을 망쳐놓아서라도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말 테다. 갈라져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비틀비틀 창고로 향한 팽거복의 흐릿한 시야에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처박혀 있던 새까만 괴광석 하나가 불현듯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청나라에서 온 거상에게 만병통치약이라 소가 200냥이라는 거금을 주고 샀으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내버려 두었던 정체불명의 단단한 돌덩이였는데 팽거복은 저 시커먼 돌가루를 끓는 소금 솥에 들이부으면 솥이 산산조각 나거나 소금이 숯검정처럼 썩어 문드러질 것이라 맹신하며 곧장 커다란 쇠망치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지요. 깡, 깡, 퍽 하는 파열음이 어두운 창고 안을 날카롭게 울렸고, 팽거복이 악에 받쳐 내리치는 망치질에 단단했던 괴광석은 이내 날카롭게 깨지며 새까만 가루와 뾰족한 조각으로 변해 흙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리고 산짐승의 울음소리마저 잦아든 삼경 무렵, 팽거복은 잘게 부순 새까만 광석 조각들을 두툼한 무명 주머니에 터질 듯이 쑤셔 넣고는 집신 끄는 소리조차 죽여가며 언복의 집 담장을 넘어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사귀가 사스락사스락 소리를 내며 귓가를 스칠 때마다 도둑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렸고, 마침내 언복의 집 뒤뜰 한가운데 자리한 거대한 흙가마솥 앞에 다다르자 이빨을 드러내며 음산한 숨결을 내뱉었지요. 가마솥 안에서는 다음 날 아침까지 은은하게 졸여내기 위해 장작불의 뜨거운 잔열을 듬뿍 받으며 뽀얀 소금물이 보글보글 기포를 팝팝 터뜨리며 힘차게 끓고 있었고, 그 후끈한 열기에 팽거복의 앙상하게 야윈 얼굴 위로 번들거리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흐흐흐, 내 놈의 그 잘난 청하염인지 뭔지 오늘 밤으로 흔적도 없이 끝장이다. 팽거복은 품에서 묵직한 무명 주머니를 꺼내 끈을 획 풀어헤치고는 끓어오르는 뽀얀 소금솥 안으로 새까만 괴광석 조각들을 남김없이 탈탈 털어 넣었습니다. 차르르륵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숯가루 같은 광석들이 끓는 솥 안으로 쏟아져 내리자 맑았던 소금물은 순식간에 시커멓게 물들며 치익 하는 기괴한 마찰음과 함께 맵고 탁한 연기를 사방으로 뿜어내기 시작했지요. 솥 안이 검은 진흙탕처럼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린 꼴을 확인한 팽거복은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는 짜릿한 쾌감에 취해 두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을 흘렸고, 이내 짙은 어둠을 틈타 쥐새끼처럼 날렵하게 담장을 넘어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붉은 동이 트자마자 달구는 소리에 맞춰 눈을 비비며 속가마로 걸어 나온 언복은 가마솥 안을 들여다보고는 그만 다리에 힘이 푹 꺾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밤새 눈꽃처럼 새하얗게 결정지어져야 할 소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솥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흉측하고 새까만 돌덩이들이 둥둥 떠다니며 소금물의 색깔마저 시퍼렇게 멍든 것처럼 기묘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억장이 무너져 내린 언복은 거친 두 손으로 하얗게 센 머리를 감싸 쥐고 덜덜 떨다가 찢어지는 듯한 쉰 목소리로 안방에 있던 소화를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소화야, 어서 나와 보거라. 큰일이 났구나. 솥 안에 어떤 몹쓸 놈이 해괴한 짓을 해놓았어. 마루 널빤지가 부서져라. 쿵쾅거리며 뛰어내려온 소화 역시 솥 안의 참상을 마주하고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으나 이내 사색이 된 언복의 어깨를 감싸주며 진정시킨 뒤 치마폭을 걷어쥐고 뜨거운 가마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소화는 솥 안에 흉물스럽게 떠있는 기괴한 광석 찌꺼기들을 매서운 눈초리로 유심히 살펴보더니 곁에 놓여있던 긴 나무 국자를 집어들고는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소금 결정을 조심스레 떠서 제 입가로 가져갔지요. 안 된다, 소화야. 맹독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언복이 기겁을 하며 국자를 빼앗으려 말렸으나 소화는 붉은 혀끝에 결정 하나를 살짝 대보았고, 그 순간 그녀의 두 눈이 칠흑 같은 밤하늘의 초롱불처럼 반짝이며 떡 벌어진 입에서 옅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팽거복이 염전을 망치려 던져 넣은 그 정체불명의 새까만 괴광석은 마치 참수치 물속의 불순물을 빨아들이듯 펄펄 끓는 물속에서 신묘하게 작용하여 소금물 깊은 곳에 지독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쓴맛과 흙먼지 같은 미세한 불순물들을
거대한 스펀지처럼 남김없이 쭉 빨아들여 버린 것이었지요. 독한 기운을 모조리 흡수하여 스스로 찌꺼기가 된 광석 덕분에 가마솥 바닥에 소복이 가라앉은 소금은 이전의 평범한 백색을 아득히 뛰어넘어 마치 심해의 보석처럼 영롱하고 맑은 푸른빛을 찬란하게 띠고 있었으며 혀끝에 닿는 순간 바다의 깊고 묵직한 풍미와 함께 혀를 부드럽게 감싸는 아찔하고도 완벽한 단맛이 입안 가득 폭포수처럼 퍼져나가는 궁극의 청아염으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것 좀 보셔요. 저 흉측한 돌덩이들이 소금의 나쁜 기운을 모조리 머금고 찌꺼기로 변해버렸고 밑에는 은하수 같은 소금만 고스란히 남았어요. 소화에 떨리는 외침에 반신반의하며 국자를 받아 소금을 맛본 언복의 주름진 얼굴에는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터질 듯한 환희가 교차했고 굵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져 가마솥 위로 번졌습니다. 언복은 당장 두 소매를 걷어붙이고 솥 안에서 불순물을 잔뜩 머금고 새까맣게 죽어버린 광석 찌꺼기들을 뜰채로 모조리 건져내어 마당 구석의 거름더미로 냅다 던져버리며 목청껏 뛸 듯이 만세를 불렀지요. 평생을 바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원하던 궁극의 짠맛이 원수의 어처구니 없는 악행 덕분에 우연히 완성되자 언복은 채통도 잊은 채 낡은 집신이 훌렁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마당 한가운데서 두 팔을 휘저으며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드디어 우리 같은 백성들 병도 고칠 수 있는 귀한 소금을 얻었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춤을 멈춘 언복은 솥바닥에서 정성스레 긁어낸 영롱한 푸른빛의 완벽한 청아염을 조심스레 퍼올려 티 없이 새하얀 무명천에 고이 싸서 안방 앞 마루 위에 신주단지 모시듯 경건하게 올려두었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을 듬뿍 받은 하얀 천 안에서 청아염이 뿜어내는 은은하고도 신비로운 푸른 빛깔이 마루 전체를 성스럽게 비추는 듯했으나 염전 마을을 따스하게 감싼 이날의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으니 때마침 조선 팔도에는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아주 심상치 않은 괴질의 소문이 흉흉하게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그 흉흉한 소문이 해미현 백사마을에 채 당도하기도 전에 쾅하는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언복의 집 낡은 대문이 산산조각나며 튕겨나갔고 서슬퍼런 기세를 두른 관아의 포졸10여 명이 거친 흙먼지를 일으키며 좁은 마당 안으로 사납게 들이닥쳤습니다. 무장한 포졸들은 묵직한 집신발로 마당에 널린 소금 가마니들을 흐트리며 험악한 기세로 집안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는데 눈초리가 매서운 우두머리 포졸이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안방 앞 마루를 노려보았지요. 우두머리 포졸은 언복이 방금 전까지 신주단지 모시듯 올려두었던 새하얀 무명천을 거친 소나귀로 덥석 움켜쥐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허공을 향해 힘껏 낚아채어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훅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팽팽하게 묶여있던 무명천이 맥없이 풀어지자 그 안에 고이 담겨있던 영롱한 푸른빛의 완벽한 청아염이 허공에서 흩날리더니 이내 더러운 진흙과 오물이 섞인 마당의 흙바닥 위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리며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평생의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 낸 기적의 짠맛이 순식간에 시궁창의 오물처럼 나뒹구는 광경을 목도한 언복은 온몸이 굳어버린 채 억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번쩍 차린 언복은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처절한 비명을 내지르며 흙바닥으로 몸을 날렸고 두 팔을 미친 듯이 휘저으며 진흙탕 속에 파묻혀가는 푸른 소금 알갱이들을 자신의 품 안으로 긁어 모으려
애를 썼습니다. 거친 모래와 뾰족한 돌부리에 손톱이 갈라지고 살갗이 쓰라렸지만 고통조차 잊은 채 흙투성이가 된 소금을 가슴에 꽉 끌어안았으며 당장이라도 소금 더미를 짓밟으려 다가오는 포졸들의 억센 다리를 두 손으로 결사적으로 부여잡고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언복은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치켜들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짜 내어 울부짖었지요. 아이고 나리들 어찌하여 이러십니까요? 이 소금이 어떤 소금인데 이러십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언복의 처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포졸은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듯 무자비하게 언복을 거칠게 밀쳐 넘어뜨렸고 뒤로 넘어간 언복이 거친 기침을 쏟아내는 사이 품속에서 누런 빛깔의 커다란 두루마리 벽보를 꺼내어 허공에 펼쳐들었습니다. 빳빳한 종이가 사나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마당을 차갑게 울리는 가운데 포졸은 엎어져 있는 언복과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구경꾼들을 번갈아 노려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벽보에 적힌 관아의 언명을 낭독하기 시작했지요.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소식은 바로 지금 조선팔도 저녁의 뼈마디가 녹아내리고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열에 시달리는 정체불명의 괴질이 창궐하여 한양 도성에서만 수천 명이 알아누웠으며 방방곡곡에서 수만 명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의원들조차 손을 쓰지 못해 도망치는 아비규환의 참상이 낱낱이 밝혀지자 마당 주변에 모여있던 백사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고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벽보를 거칠게 둘러말아 허리춤에 꽂아 넣은 포졸은 이번에는 가슴팍에서 관아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또 다른 종이 뭉치를 꺼내 들더니 흙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언복을 향해 매몰차게 집어던졌지요.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친 종이 모서리가 언복의 이마를 강하게 때리며 붉은 생채기를 남겼고 포졸은 이 고발장이 바로 염전의 대지주 팽거보기 관아에 직접 바친 것이라며 무서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포졸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허리에 찬 칼자루를 위협적으로 어루만지더니 백사마을에서 흘러나온 그 요망하고 흉측한 푸른빛의 소금이 바로 조선 전역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괴질의 원흉이자 악귀의 저주가 깃든 독약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멀쩡하고 새하얀 소금을 놔두고 마귀의 피처럼 기괴한 푸른빛을 띠는 소금을 만들어 백성들의 밥상에 올렸으니 그 사악한 주술에 걸린 자들이 모두 알아누워 죽어가는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서슬퍼런 기세로 목을 칠 듯 무시무시한 위세를 내뿜었지요. 포졸들의 서슬퍼런 윽박지름이 마당을 얼어붙게 만든 바로 그 순간 산산조각 난 대문 밖에서부터 번쩍이는 황금빛 자수가 놓인 붉은색 비단옷을 펄럭이며 염전의 대지주 팽거복이 수십 명의 건장한 수하들을 대동한 채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로 유유히 들어섰습니다. 팽거복은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미소를 머금고는 흙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언복을 향해 경멸의 침을 퇴하고 뱉어내더니 뒤이어 대문 밖을 가득 메우고 겁에 질려 웅성거리는 백사마을 사람들을 향해 부채를 쫙 펴들고 삿대질을 해가며 선동을 시작했지요. 그는 눈알을 희번득거리며 저 요망한 언복놈이 사악한 주술로 빚어낸 푸른 소금 때문에 애꿎은 만백성이 죽어나가고 마을 전체가 역병의 진원지로 낙인 찍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 언복과 그의 딸년 소화를 당장 포승줄로 꽁꽁 묶어 옥에 가둬야 한다고 핏대를 세웠습니다. 팽거복의 거짓 선동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인 듯 순식간에
공포에 질린 군중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었고 그는 두 팔을 높이 치켜들며 저 부녀를 쫓아내야만 마을이 살 수 있다며 잔악한 분위기를 부추기며 마당을 흉흉한 현장으로 몰아갔습니다. 팽거복의 악독한 선동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굽신거리며 아첨을 떨던 백사마을의 연부들과 소금 상인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굴줄인 승냥이처럼 돌변하여 번뜩이기 시작했지요. 역병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자신들까지 몰살당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언복의 집을 둘러싸고 있던 허름한 흙담장으로 우르르 달려들어 주먹과 발길질로 담장을 미친 듯이 부수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쿵쿵거리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담장의 기와와 흙덩이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자 사람들은 그 깨진 흙덩이와 돌멩이들을 양손에 움켜쥐고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언복을 향해 무자비하게 집어 던지며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욕설과 저주를 쏟아부었지요. 날아온 돌덩이에 이마의 상처가 나 얼굴이 붉게 물들고 흙먼지가 눈과 입으로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왔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이라 부르던 자들이 돌변하여 자신을 몰아붙이는 현실 앞에 언복은 저항할 의지조차 상실한 채 쏟아지는 돌팔매를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며 처절하게 신음할 뿐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천둥 같은 고함과 끔찍한 돌팔매질 소리에 놀라 삐걱거리는 안방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온 소화는 자신의 아버지가 상처투성이가 된 채 흙바닥에 뒹굴며 마을 사람들의 문매를 맡고 있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충격에 숨을 헐떡였지요. 하지만 두려움에 떨며 물러서기는커녕 소화의 눈동자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치맛자락을 꽉 움켜쥔 채 마당 한 구석에 산산조각이 나 뒹굴고 있던 날카로운 옹기 조각 하나를 덥석 주워들고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군중들 사이를 뚫고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소화는 날이 시퍼렇게 선 옹기 조각을 팽거복에 살찐 목덜미를 향해 똑바로 겨눈 채 그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아 섰는데 어찌나 소나귀에 힘을 주어 꽉 쥐었는지 조각의 날카로운 단면이 소화의 연약한 손바닥을 파고들어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조각으로 내 목을 찌르고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당장 물러가시오. 소화는 턱이 파르르 떨리고 갈라진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였지만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처럼 맹렬하고 도끼 어린 눈빛으로 팽거복을 쏘아보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사의 의지를 온몸으로 뿜어냈습니다. 시퍼런 날을 세운 옹기 조각을 쥐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소화의 도끼 어린 기세에 잠시 멈칫했던 팽거복은 이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비릿한 코웃음을 치고는 살찐 배를 출렁이며 기분 나쁜 실소를 터뜨렸지요. 그는 조무르기 같은 계집애의 알량한 발악이 가소롭기 짝이 없다는 듯 멸시 가득한 눈초리로 소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뒤통수를 긁적이며 귀찮다는 듯 짧은 혀를 차고는 자신의 뒤에 도열해 있던 덩치 큰 수아들을 향해 손가락을 튕기며 고갯짓으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팽거복의 차가운 손짓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팔뚝이 아름드리 통나무만 하고 얼굴에 험악한 흉터가 가득한 수아 두 명이 산짐승처럼 육중한 집신 발걸음을 내디디며 소화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고 거친 짐승의 숨소리를 내뿜으며 그녀의 앞을 거대한 성벽처럼 가로막았지요. 소화가 미처 피하거나 반항할 틈조차 없이 다가온 수아들은
억센 소나기로 소화가 쥐고 있던 옹기 조각을 자비 없이 쳐내어 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나게 박살을 낸 뒤 가냘픈 소화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뒤로 꺾어버리고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는 그녀를 마당에 거친 흙바닥 위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질질 끌려가던 소화의 비명 소리에 이성을 잃은 언복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지르며 쏜살같이 앞으로 튀어나갔는데 거친 집신이 마당의 흙먼지를 탁탁 거세게 일으키며 앞을 가로막던 육중한 수하들을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언복은 파랗게 질린 소화의 가녀린 어깨를 넓은 두 팔로 꽉 감싸 안으며 높다란 돌담장 밑으로 필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쳤고 독이 오른 팽거복의 수하들과 마을 사람들은 핏발선 눈으로 일제히 크고 작은 돌멩이들을 미친 듯이 주워들었지요. 이내 허공을 가르며 날아온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퍽, 투덕, 퍽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언복의 어깨와 등 부근에 연달아 자비 없이 꽂혀들었지만 그는 행여나 품 안의 소화에게 돌멩이가 스칠까 두려워 두 팔의 근육이 터질 듯 꽉 힘을 주며 거대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는 고통에 갈라진 입술 사이로 억눌린 신음이 끄끄 새어 나왔음에도 그는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쏟아지는 매질을 고스란히 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지요. 언복의 가슴팍에 파묻혀 바들바들 떨고 있던 소화는 귓가에 전해지는 거친 숨소리에 간신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쉴 새 없이 날아드는 돌멩이의 낡은 무명 저고리 등짝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넝마가 되었고 그 틈새로 드러난 구릿빛 맨살은 벌겋게 부어오른 대다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인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만신창이가 된 언복의 등에 다리에 힘이 풀린 소화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두 손을 뻗어 거친 옷자락을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으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굳게 닫혀있던 마당 한쪽의 낡은 살인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박살날 듯 열어져 쳐지더니 한양 출신의 안교리가 매의 발톱처럼 번뜩이는 눈빛을 뿜어내며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지요. 평소 입던 번듯한 관복 대신 빛이 바랜 허름한 도포 자락을 펄럭이며 돌진해온 그는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앞을 가로막는 자들의 어깨를 거칠게 팍팍 밀쳐내며 마당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와 산처럼 당당하게 우뚝 섰습니다. 씩씩거리며 팽거복을 매섭게 노려보던 안교리는 도포 품속으로 거친 손을 쑥 집어넣어 붉은 노끈으로 동여매어진 두툼한 상소문 뭉치를 꺼내 들더니 팽거복의 콧대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가 종이 뭉치를 펄럭펄럭 흔들어대며 벼락이 치는 듯한 쩌렁쩌렁한 고함을 터뜨렸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지금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기나 하느냐. 그는 핏대가 터질 듯 목을 길게 빼고 말을 이었지요. 이 상소문은 바로 이곳에서 나는 청아염이 천하의 만병을 다스릴 수 있는 기적의 신약임을 낱낱이 입증하는 귀중한 서찰이니라. 내 이미 이보다 더 상세한 증거들을 모아 한양의 내의원에 파발을 띄워보냈으니 내 놈의 그 얄팍하고 추악한 수작질도 이제 영원히 끝이 났음을 똑똑히 알아두거라. 의기양양하게 거드름을 피우던 팽거복은 전혀 예상치 못한 안교리의 거센 반격에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고 번지르르 하던 널쩍한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누렇게 질려버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굵은 손가락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뒷걸음질을 치던 그는 낡은 집신에 발목이 꼬이면서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엉덩방아를 찌으며 바닥에 꼴사납게 나동그라졌고 그 비참한 꼴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는 벌떼가 사납게 우웅거리듯 커져 팽거복의 귓전을 날카롭게 때렸지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팽거복은 부들부들 떨리는 두 주먹을 꽉 쥐고 멧돼지처럼 벌떡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뜨거운 콧김을 뿜어내며 미친 듯이 돌진하여 안교리가 피할 틈조차 없이 손에 들려있던 상소문 뭉치를 휙 하고 거칠게 낚아채 버렸습니다. 잔인한 미소를 번뜩인 그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약초를 다리려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던 붉은 아궁이 쪽으로 걸어가 그 소중한 종이 뭉치를 불길 한가운데로 휙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시뻘건 화염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간 상소문은 순식간에 시커멓게 그을리며 타닥타닥 소리를 내고 무서운 속도로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끔찍한 광경에 안교리의 두 눈은 튀어나올 듯 커다랗게 벌어졌지요. 안교리는 짐승의 단말마 같은 처절한 비명을 내지르며 아궁이를 향해 몸을 날렸고 이성을 잃은 채 시뻘건 장작불 속으로 맨손을 쑥 집어넣어 불붙은 상소문을 끄집어내려 미친 듯이 뜨거운 재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무자비하게 솟구치는 불길은 얇은 도포 솜의 끝동을 순식간에 태워버렸고 여린 살같이 뜨겁게 익어가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뼈저린 고통이 밀려오자 안교리는 화상을 입은 손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흙바닥 위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살같이 화끈거리는 고통의 몸을 웅크린 안교리의 비참한 모습 위로 팽거복은 툭 튀어나온 배를 쓱쓱 쓰다듬으며 육중한 걸음을 옮겨 다가와 거대한 태산처럼 가로막아 섰습니다. 이내 그는 턱살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고개를 한껏 뒤로 젖히고는 크아악 하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세상을 다 얻은 듯 득이양양하게 웃어젖혔습니다. 팽거복의 그 흉흉한 웃음소리가 해미현 백사마을의 스산한 밤공기를 가르던 바로 그 찰나 다그닥다그닥 하는 육중한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흔들며 무서운 기세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희미한 바람 소리인 줄만 알았던 소리는 순식간에 땅바닥을 쿵쿵 울리는 거대한 진동으로 변하더니 이윽고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관복을 갖춘 수십 명의 군사들이 시뻘건 불꽃을 뿜어내는 횃불을 치켜든 채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었지요. 번쩍이는 창과 칼이 부딪히며 챙그랑거리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사방을 울렸고 수십 필의 군마가 거친 콧김을 훅훅 내뿜으며 흙먼지를 일으키자 매캐한 연기 냄새가 온 동네를 덮어버렸습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군사들은 좁은 골목길부터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하더니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틈도 없이 마을 전체를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안교리가 주저앉은 꼴을 보며 기세등등하게 배를 내밀고 있던 팽거복은 귓전을 때리는 엄청난 말발굽 소리와 횃불의 바다를 마주하자 두꺼운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지르고 말았지요. 숨죽여 사태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역시 혼비백산하여 집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허둥지둥 마당 구석의 퇴비 더미와 장독대 뒤편으로 기어 도망쳤으며 차가운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하를 다 가진 듯 득이양양하게 웃어젖히던 팽거복조차 육중한 몸뚱이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가더니 커다란 물독 뒤에 납작 엎드려 거친 숨소리만 쌕쌕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질려 쥐 죽은 듯 고요해진 가운데
암행어사의 명을 받든 군관 하나가 철컥철컥 쇳소리를 내며 앞장서서 언복의 집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찬 거대한 환도의 칼자루를 꽉 움켜쥔 채 매서운 눈빛으로 낡고 허름한 살인문을 노려보더니 흙먼지가 잔뜩 묻은 가죽신을 번쩍 들어 올려 쾅 하는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무자비하게 걷어차 버렸지요.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왔던 살인문은 단 한 번의 발길질에 쩍 하고 갈라지며 산산조각이 났고 굵은 빗장마저 툭 하고 부러져 나가며 흙바닥 위로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핑핑 소리를 내며 어지럽게 튀어날아갔고 그중 몇몇 파편들은 흙바닥에 엎드려 있던 팽거복의 등짝을 탁탁 때리며 떨어졌습니다. 뻥 뚫린 공간 사이로 쏟아져 들어온 수십 개의 횃불 빛은 마당 한가운데에 상처투성이로 서 있는 언복과 그의 품에 안긴 소화의 파리한 얼굴을 섬뜩하게 비추었지요. 횃불의 불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고 붉은 빛과 짙은 그림자가 두 사람의 얼굴 위로 기괴하게 일렁거리며 마치 저승사자가 코앞에 다가온 듯한 끔찍한 공포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마당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온 군관은 굳게 다문 입술 새로 훅 하고 거친 숨을 내뱉더니 두툼한 가죽 장갑을 낀 손을 들어 군사들을 향해 단호하게 까딱하고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군사들은 촥촥 하는 절도 있는 발걸음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밀려들어왔고 창끝을 앞을 향해 비스듬히 세운 채 언복과 소화의 주변을 둥글게 에워싸며 겹겹이 진을 쳐버렸지요. 찰칵거리는 갑옷의 쇳소리와 바닥을 긁는 가죽신의 마찰음이 숨막히는 긴장감을 만들어냈고 마당을 둘러싼 담장 위로도 활을 든 군사들이 나타나면서 단 한 뼘의 퇴로조차 완전히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사방을 에워싼 서슬퍼런 위세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언복은 상처투성이가 된 소매를 걷어붙인 채 덜덜 떨리는 두 다리에 억지로 힘을 꽉 주고 비틀거리며 흙바닥 위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찢어진 이마에서 흘러내린 상처가 시야를 가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어린 소화를 넓은 등 뒤로 획 끌어당겨 완벽하게 숨긴 채 쩍 벌어진 어깨로 앞을 떡하니 가로막아 섰지요. 언복의 거친 숨결이 훅훅하고 허공으로 흩어졌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몰골이었지만 그 두 눈빛만큼은 짐승처럼 번뜩이며 소화에게 다가오는 자는 누구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지독한 결의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 물독 뒤에 엎드려 있던 팽거복이 갑자기 눈알을 희번득거리며 흙바닥을 박차고 기어 나오더니 가장 가까이 서 있던 군사의 두꺼운 바짓가랑이를 덥석 부여잡고는 꽥하고 괴성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팽거복은 퉁퉁 부은 볼살을 파르르 떨면서 손가락으로 언복과 소화를 미친 듯이 가리켰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악을 써가며 저 요망한 부녀가 온 동네에 끔찍한 괴지를 퍼뜨렸으니 당장 끌어내야 한다고 소리쳤지요.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고 팽거복은 자신이 마을을 구한 의인이라도 되는 양핏대가 선목을 길게 빼고 군사들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연신 굽신거리며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추악한 작태도 잠시뿐이었는데 군관이 미간을 파쿠기며 칼자루를 쥐고 다가와 천둥벼락이 치는 듯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입을 다물지 못할까. 마당의 흙먼지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내는 호통 소리가 귓전을 강타하자마자 팽거복은 헉하고 숨을 들이마신 채 눈동자가 허옇게 뒤집히고 말았지요. 육중한 몸뚱이가 쿵 소리를 내며
그대로 흙바닥 위로 쓰러져 실신해 버렸고 군사들은 발끝으로 쓰러진 팽거복을 툭툭 밀어내며 다시금 차가운 눈빛으로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팽거복이 기절해버리자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짓눌러왔고 횃불의 불똥이 타닥 튀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군관은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위압적인 눈초리로 언복을 매섭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번쩍이는 갑옷의 미늘이 불빛에 부딪혀 번뜩일 때마다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지독한 압박감이 뿜어져 나왔지만 언복은 그 엄청난 위세 앞에서도 결코 무릎을 꿇거나 물러서지 않았지요. 오히려 갈라진 입술을 꽉 깨물더니 양옆으로 늘어뜨린 두 주먹을 뼈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불끈 쥐고는 군관의 코앞을 향해 거칠게 한 발짝을 쿵 하고 내디뎠습니다. 핏발이 선 두 눈을 부릅뜨고 시퍼런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뒤의 아이만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사의 의지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말리는 대치가 이어지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언복의 떡 벌어진 등 뒤에 숨어있던 어린 소화가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작은 두 손으로 낡은 바지 허리춤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부여잡았습니다. 아이는 시뻘건 횃불의 바다를 감당하지 못하고 훌쩍훌쩍 흐느끼더니 연약한 어깨를 감싸고 덮어두었던 빗발의 낡은 강보를 황급히 끌어올려 그 작은 얼굴을 푹 파묻고는 숨을 죽였지요. 소화가 작은 몸을 둥글게 말고 바들바들 떨며 강보를 꾹 움켜쥔 모습은 처연하기 그지없었고 해진 천 조각 사이로 아이의 가녀린 어깨가 들썩거리는 소리만이 정적 속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얼굴을 가리기 위해 황급히 끌어올린 그 낡은 강보가 바람에 살짝 펄럭이며 펴지던 찰나 수십 개의 횃불 빛이 강보의 한쪽 귀퉁이를 우연히 비추면서 천에 정교하게 수놓아진 특이한 문양 하나가 어둠 속에서 뚜렷하게 자태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쓰는 투박한 실이 아니라 궁중에서나 쓰일 법한 은실로 촘촘하게 박아 넣은 문양이었고 붉은 횃불 빛이 닿을 때마다 찬란하게 번쩍이며 고귀한 상징인 은침의 형태를 선명하게 허공에 띄워 올렸지요. 군관의 위압적인 눈빛이 소화가 쥐고 있는 강보의 은침 문양으로 향하며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는 뒤를 돌아 수레 쪽에서 함께 당도한 늙은 의관에게 조용히 손짓을 보냈습니다. 군관의 손짓을 받은 늙은 의관은 지팡이를 짚은 채 서둘러 앞으로 나섰고 그 뒤로 관복을 갖춘 관리 하나가 넓은 품속으로 커다란 손을 집어넣어 붉은 비단 바탕에 황금빛 금박이 입혀진 교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꺼운 관복 자락이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마차름이 밤 공기를 가르고 횃불의 일렁임 속에서 교지를 감싼 금박이 번쩍이며 사방으로 눈부신 빛을 흩뿌렸지요. 관리가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맞잡아 하늘을 향해 높이 받쳐 들자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교지가 허공에 치솟는 순간 마당을 겹겹이 에워싸고 도열해 있던 수십 명의 군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굽히며 거친 흙바닥에 꿇어 앉았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으며 나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갑옷을 엮은 수백 개의 쇠미늘이 부딪히며 찰칵거리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사방을 뒤흔들었으며 충청도 해미현 백사마을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덜덜 떨며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행여나 숨소리라도 크게 날까 입을 꽉 틀어 막았지요. 정막 속에서 관리가 교지의 붉은 끈을 스르륵 풀어내고 양옆으로 쫙 펼치더니 산천을 호령할 듯 굵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어명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명이다. 얼마 전 도성으로 향하던 안교리가 올린 서찰에서 비롯된 일의 전말이 상세히 낭독되었고 안교리가 가져온
그 투박한 소금인 청하염을 내의원 의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사한 결과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짐승과 병자들에게 그 소금을 맑은 물에 타 먹여보았더니 시퍼런 반점이 돋고 기력이 쇠하여 죽어가던 끔찍한 괴질의 도끼가 씻은 듯이 가라앉았으며 마침내 그 청하염이 바다의 짠맛 속에 품은 해독의 기운으로 삿된 병마를 몰아내는 약임을 천하에 선포한다는 임금의 준엄한 목소리가 교지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지요. 그 소식이 관리의 입을 통해 퍼지자 흙바닥에 바싹 엎드려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심스레 고개를 치켜들었고 이내 억눌렸던 경악과 환희가 뒤섞인 탄성이 터져 나오며 조용하던 마당이 시끌벅적하게 끓어올랐습니다. 곳곳에서 가슴을 치고 오열하는 늙은이들의 통곡 소리와 자식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며 두 손이 닳도록 싹싹 비는 아낙네들의 애절한 기도 소리가 밤하늘로 엉켜 올라갔으며 천한 소금쟁이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구워낸 소금이 백성을 살리는 귀한 약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로의 어깨를 부둥켜 안았지요. 그 벅찬 웅성거림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곁에서 대기하던 늙은 의관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절뚝이며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집신을 끌며 흙먼지를 일으킨 늙은 의관은 헐떡이는 거친 숨소리를 내뱉으며 언복의 다리 뒤에 숨어있는 소화 앞까지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고 파르르 떨리는 앙상한 두 손으로 소화가 꼭 쥐고 있는 강보의 끝자락을 쥐었지요. 그의 거친 손끝이 붉은 횃불 빛에 반짝이는 은침 문양에 닿는 순간 늙은 의관의 푹 꺼진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흙바닥을 검게 적셨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구슬픈 곡소리를 내며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아기씨. 쉰 목소리로 절규하듯 외친 늙은 의관은 소화의 작고 차가운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덥석 감싸 쥐고는 목이 메어 군중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이 가엾은 아이가 십수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문 전체가 화를 당했던 조선 제1의 의원 가문의 마지막 남은 핏줄이며 병자의 맥을 짚고 은침 하나로 목숨을 살려내어 임금의 총애를 받던 가문이 화를 당하던 밤에 유모가 갓난아기였던 소화를 은침 문양이 수놓아진 강보에 싸서 강물에 띄워 보냈다는 뼈아픈 과거가 쏟아져 나왔지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군중을 휘둘러 본 의관은 다시금 소화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놀라운 비밀을 목청 높여 설명했습니다. 가마솥에서 끓어오르는 소금물의 변화를 잡아내고 짠맛과 쓴맛의 경계를 구분해내는 그 천재적인 후각과 미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대대로 약초의 독성과 약성을 귀신같이 감별해 내던 의원 가문의 고귀한 직감이 피 속에 흐르고 있으며 거기에 매일같이 갯벌을 뒹굴며 파도 소리를 듣고 자라난 바다의 깊은 이치가 결합되었기에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맑은 약소금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외쳤지요. 그 충격적인 진실이 울려 퍼지자 언복은 입을 반쯤 벌린 채 얼빠진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있는 소화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갯벌에서 주워와 젖동량을 해가며 키워온 그 꼬마 아이가 고귀하고 거룩한 양반가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두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으며 문득 소금물에 전 누더기 바지와 굳은 살이 박이고 흘대가 시꺼멓게 낀 자신의 손등을 보자 턱이 파르르 떨렸지요. 자신이 이 존귀한 아기씨의 곁에 서 있을 자격조차 없는 천한 소금쟁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언복은 해진 집신이 마당에 모래를 긁으며 스스슥 하는 마찰음을 내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언복이 어둠 속으로 물러나는 사이 낭독을 마친 관리가 교지를 다시 품에 넣고는 임금께서 아기씨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신분을 복원하셨으며 한양 도성으로 극진하게 모셔가기 위해 친히 가마를 내어주셨다며 위풍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당 저편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호롱불이 밝혀지더니 8명의 건장한 가마꾼들의 어깨에 들린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비단 가마 한 채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요. 지붕에는 금박 봉황이 장식되어 있었고 최고급 디단으로 둘러싸인 가마가 마당 한가운데에 육중한 소리를 내며 쿵하고 내려앉자 대기하고 있던 군사가 붉은 비단 문을 열어젖히며 펄럭이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문이 열린 내부에는 모란 꽃이 수놓아진 방석이 깔려 있었고 군사들은 흙먼지를 밟을세라 입구부터 소화의 발밑까지 붉은 융단을 촤르륵 소리가 나게 굴려 깔아주며 예우를 갖추었지요. 한편 어두운 처마 밑에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팽거복은 소화의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평소 소화와 언복을 핍박하고 소금을 가로채려 온갖 폐악질을 일삼았던 죄상이 밝혀지면 끔찍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온몸을 떨었으며 군사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틈을 타 뒤돌아서서 허둥지둥 자신의 거처로 달려갔지요. 방바닥에 널브러진 엽전과 비단옷들을 쓸어 담아 보찜을 싸고는 집신 한 짝이 벗겨져 맨발이 클바닥에 긁히는 줄도 모른 채 칠흑 같은 산속을 향해 미친 듯이 뜀박질하는 발소리만이 타닥타닥 멀어져 갔습니다. 가마꾼들이 허리를 굽히고 군사들이 길을 터주며 소화가 가마에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순간 강보를 꽉 쥐고 있던 소화는 붉은 방석이 깔린 가마를 향해 발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멀어지려 애쓰며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 치는 언복의 쓸쓸한 그림자를 빤히 응시하더니 작고 앙증맞은 집신을 끌며 사박사박 소리를 내며 그를 향해 단호하게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웅장한 가마와 금빛 군사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낡은 누더기를 입은 언복만을 향해 다가가는 아이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마침내 소화가 굳어버린 돌부처처럼 서 있는 언복의 코앞까지 다가가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언복의 거칠고 갈라진 두 손을 작은 손으로 꼭 감싸 쥔 소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관복을 입고 서 있는 관리와 늙은 의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을 에워싼 군사들이 치켜든 횃불이 타닥타닥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붉은 불꽃을 뿜어내는 가운데 아이의 까만 눈망울은 그 어떤 진귀한 보석보다도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차가운 갯바람에 낡고 해진 저고리 자락이 쉴 새 없이 펄럭이는 와중에도 두 발을 흙바닥에 굳건히 딛고 선 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양의 비단옷을 입고 호의호식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이 넓고 푸른 갯벌이 펼쳐진 해미현 백사마을에 남아 평생토록 아버지를 모실 것이옵니다. 소화의 맑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쨍하게 울려 퍼지자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일제히 호흡을 들이마시는 스읍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문가의 핏줄이 내뱉은 뜻밖의 선언의 관리는 굵은 눈썹을 꿈틀거렸고 곁에 서 있던 늙은 의관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떡 벌린 채 그저 멍하니 소화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의관은 황급히 넓은 소매를 펄럭이며 앞으로 나서더니 바스락거리는 붉은 비단 가마 옆을 허둥지둥 지나쳐 소화의 코앞까지 다가와 털썩 무릎을 굽히고 말았지요. 그는 다급하고도 절박한 손길로 아이의 얇고 여린 어깨를 덥석 움켜쥐고는 마치 생명줄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며 간절하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씨, 어찌 이리도 무섭고 철없는 말씀을 하시옵니까? 저 낡고 누추하며 바람조차 막아주지 못하는 움막에서 평생 짠물이나 마시며 비참하게 살 작정이시옵니까? 한양으로 돌아가시기만 하면 대궐처럼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가문의 끊어진 대를 잇고 명문가의 위대한 영광을 단숨에 되찾으실 수 있사옵니다. 의관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애가 타는 마음에 심하게 갈라져 쇳소리가 났으며 얼마나 손에 힘을 주고 꽉 쥐었는지 소화의 어깨를 잡은 늙고 앙상한 손등 위로 푸른 핏대가 선명하게 붉어져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의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 보았으며 오직 자신을 핏덩이 시절부터 거두어 길러준 언복에 짙은 땀, 냄새와 소금기가 가득 배어있는 낡고 허름한 움막 쪽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가에 따뜻하고도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지요. 이내 소화는 자신의 양어깨를 꽉 쥐고 놓아주지 않는 의관의 두 손을 향해 작지만 야무진 손을 뻗더니 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정중하면서도 아주 단호한 손길로 쥐어 천천히 아래로 떼어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아무리 값비싼 비단옷과 으리으리한 기와집이라 한들 어찌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죽어가던 제 목숨을 거두어 살려주신 그 깊고 넓은 은혜에 감히 비할 수 있겠사옵니까? 아이는 구겨진 저고리의 옷매무새를 두 손으로 단정히 가다듬고는 관리와 의관을 향해 허리를 굽혀 깊고 깍듯한 절을 올렸고 다시 몸을 곧게 일으키며 거센 갯벌의 폭풍우를 이겨낸 굳건한 바위처럼 우렁차고도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깨끗한 소금을 굽는 백사마을의 연부 서원복 단 한 분뿐이옵니다. 소화의 그 한마디는 마치 먹구름을 뚫고 내리치는 천둥 소리처럼 마을의 고요하고 차가운 공기를 거세게 뒤흔들었으며 멀리서 철썩철썩 바위에 부딪히며 부서지는 파도 소리마저 일순간 잠재울 만큼 강력하고도 묵직한 울림을 띠고 모든 이들의 귓가를 맴돌았지요. 그 결정적인 순간 마치 넋이 나간 돌부처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있던 언복의 넓은 어깨가 파르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칠고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쩍쩍 갈라진 입술 사이로 처절한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를 토해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무릎이 딱딱한 흙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났지만 육신의 고통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언복은 굵고 투박한 두 손으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꽉 감싸 쥔 채 어깨를 격렬하게 들썩이며 평생토록 가슴속에 꾹꾹 눌러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소화야, 이 못나고 가난한 애비를 어찌 이리도 아끼고 위한다는 말이냐. 언복은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엉망이 된 얼굴을 천천히 들어 올리더니 자신의 곁에 꼿꼿하게 서 있는 작고 여린 소화를 향해 두 팔을 한껏 뻗어 아이의 작은 몸집을 와락 끌어안았고 소금기에 찌든 낡고 더러운 삼배옷 위로 아이의 보송보송하고 따뜻한 체온이 고스란히 스며들자 더욱 소리 높여 오열하고 말았지요. 소화 역시 작은 두 팔을 한껏 벌려 언복에 굵고 땀 냄새 나는 목을 단단히 감아 안으며 그의 넓고 거친 등을 작은 손바닥으로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고 그 눈물겨운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던 백사마을의 늙은 촌장과 아낙네들마저 참지 못하고 저마다 낡은 옷고름과 치맛자락을 들어 올려 붉어진 눈가를 훔치며 훌쩍이는 소리가 사방에서 밀려왔습니다. 가만히 뒷짐을 지고 서서 이 애절한 광경을 지켜보던 관리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묵직한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굳게 다물고 있던 입가에 희미하고도 따뜻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임금의 어명을 받들고 한양에서부터 이 머나먼 바닷가 마을까지 밤낮 없이 말을 달려왔으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부녀가 뿜어내는 숭고하고도 깊은 정에는 그 어떤 막강한 권력이나 산더미 같은 재물로도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진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던 것이지요. 관리는 허리춤에 찬 묵직한 환도의 손잡이를 단정히 매만지며 몸을 뒤로 휙 돌리더니 횃불을 들고 도열한 호위 군사들을 향해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단호한 목소리로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하의 어명으로 싣고 온 하사품을 모두 저 집 마루 위에 정중히 올려두어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군사들이 찰박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니 수레에 실려있던 묵직한 오동나무 궤짝들을 끙끙거리며 들고 와 언복의 낡은 움막 앞 삐걱거리는 마루 위에 아주 조심스레 내려놓았고 육중한 궤짝이 닿을 때마다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널빤지가 요란하게 흔들렸지요. 뚜껑을 활짝 열어 젖히자 그 안에는 백사마을 사람들이 평생 구경조차 하지 못할 엄청난 양의 은자와 엽전 꾸러미들이 횃불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반짝였으며 그 옆으로는 최고급 비단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관리는 품속을 뒤적이더니 조심스러운 손길로 붉은색 비단으로 정성스레 쌓인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들고는 언복의 곁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께서 이 아이를 거두어 기른 숭고한 공로를 높이 사시어 해미현 일대의 염전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감관의 직책을 제수하셨소이다. 언복이 파르르 떨리는 거친 두 손으로 그 고귀한 임명장을 받아들고는 이마가 흘바닥에 닿도록 깊은 절을 올리자 소화 역시 언복의 곁에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엎드려 성은에 감사하는 깍듯한 예를 갖추었지요. 관리는 엎드린 두 부녀의 정수리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흐뭇하고도 온화한 표정을 짓더니 곁에 넋을 잃고 서 있던 의관과 군사들을 향해 한쪽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철수를 명했습니다. 수십 명의 군사들이 찰갑옷 부딪히는 챙챙 소리를 내며 일사불란하게 열을 맞추었고 관리와 의관은 언복과 소화를 향해 허리를 깊숙이 굽혀 정중하게 목례를 올린 뒤 거친 콧김을 내뿜으며 발을 구르는 흑마의 안장 위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진영을 갖추고 출발하라. 우렁찬 호령과 함께 말채찍이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려 퍼졌고 화려한 빈 가마를 맨 가마꾼들과 호위 군사들은 붉은 횃불을 높이 치켜든 채 한양 도성을 향해 길고 긴 행렬을 이루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멀어져 갔지요. 그들의 말발굽 소리가 타닥타닥 갯벌의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점차 희미하게 잦아들자 백사마을에는 다시금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철썩이는 파도 소리만이 고즈넉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아침이 밝아오자 백사마을은 여태껏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였는데 언복과 소화가 임금이 내린 막대한 은자와 엽전을 아낌없이 풀어 마을 사람들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낡은 움막 앞 넓은 공터에는 장터에서 긴급히 공수해 온 수십 개의 커다란 무쇠솥이 나란히 걸렸고 그 아래로 굵은 장작불이 타닥타닥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맹렬하게 타오르는 가운데 구수하고도 진한 고기 국물 냄새가 온 마을의 골목골목을 진동했지요. 자, 고기가 듬뿍 들어간 뜨끈한 국밥이니 오늘만큼은 배가 터지도록 드시구려. 언복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거친 무명 수건으로 훔쳐내며 얼굴 가득 한박 웃음을 지었고
커다란 국자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깃국을 푹푹 퍼서 낡고 이가 빠진 사기 그릇에 넘치도록 담아 가난하고 굶주린 연부들에게 쉴 새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화 역시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같이은 하얀 쌀밥이 소복하게 담긴 그릇을 부지런히 날랐으며 아이의 붉은 입술 사이로는 평생 지어본 적 없는 맑고 해맑은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지요. 평생토록 묽은 보리죽조차 배불리 먹어본 적 없던 연부들과 아낙네들은 하얀 김이 솟아오르는 쌀밥과 큼직한 고깃덩어리가 들어간 국밥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고 여기저기서 쩝쩝거리며 국물을 들이켜는 후루룩 소리와 함께 호탕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늙은 촌장은 탁한 막걸리가 가득 담긴 사발을 허공으로 번쩍 들어 올리며 언복과 소화의 앞날을 축복하는 건배를 제의했고 사람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맑고 푸른 하늘 위로 쩌렁쩌렁 울려 퍼지며 갯벌 위를 날던 갈매기들마저 덩달아 끼룩끼룩 날갯짓을 하며 화답했지요. 어느덧 왁자지껄하던 잔치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고 서쪽 하늘의 붉고 짙은 노을이 아름답게 깔리기 시작할 무렵 언복과 소화는 넓은 갯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소금 창고 앞 낡은 평상에 나란히 걸터 앉았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쏴 소리를 내며 불어와 두 사람의 이마에 맺힌 땀을 식혀주고 머릿결을 부드럽게 흩뜨렸으며 붉은 빛으로 물든 갯벌 위로는 바닷물이 찰박거리며 밀려들어와 황금빛 윤슬을 만들어내며 눈이 부시도록 장엄한 풍경을 연출했지요. 언복은 소금 가마솥에서 가꾸어낸 불순물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한 청아염 한 줌을 조심스레 떠서 소화에 잡고 여린 손바닥 위에 살포시 올려주었고 아이는 그 하얗고 반짝이는 결정을 호기심 어린 동그란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이 소금은 어찌 이리도 눈부시게 하얗고 보석처럼 예쁘옵니까? 소화가 혀끝을 살짝 내밀어 하얀 소금을 핥아보더니 짭짤하면서도 입안 끝에 은은하게 맴도는 기분 좋은 단맛에 두 눈을 반달처럼 접으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그 경쾌하고 맑은 웃음소리는 노을 지는 갯벌의 고요함 속으로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스며들었습니다. 언복은 굵고 투박한 손으로 소화의 헝클어진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마치 하나로 단단하게 이어져 있는 듯 다정하게 갯벌 위를 수놓고 있었지요. 이제 그들은 낡은 누더기를 입은 가난한 연부와 버려진 핏덩이가 아니라 서로의 따뜻한 온기로 세상의 모진 풍파를 굳건히 이겨낸 가장 단단하고 행복한 가족으로서 새롭게 밝아올 내일을 향해 환하게 웃음 짓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은 진정한 가족과 행복의 의미가 결코 핏줄이나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살을 내는 듯 차가운 새벽 갯벌에서 버려진 핏덩이를 품에 안았던 언복의 그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지요. 비록 찢어지게 가난한 영부였지만 아이의 입술에 묻은 진흙을 조심스레 닦아내던 그 따뜻한 온기야말로 소화라는 놀라운 기적을 피워낸 가장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반면 남의 소중한 비법을 훔쳐내어 자신의 배를 불리려 했던 악당 팽거복과 그 무리들의 씁쓸한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가짜 승려까지 동원하며 남의 비법을 탐내던 그들은 결국 지독하게 쓴 간수를 들이켜며 스스로 낭패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언복의 청화염을 망치려 던져넣은 그 못된 돌덩이조차 오히려 소금을 한층 더 맑고 귀하게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니 이는 아무리 모진 회방이라도 두 사람의 진심 앞에서는 결국 득이 되어 돌아온다는 세상의 오묘한 이치를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었지요. 무엇보다 이 야담에서 우리의 가슴을 가장 먹먹하게 울리는 빛나는 순간은
한양의 눈부신 비단옷과 높은 신분을 보장하는 임금의 교지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을 길러준 아비의 손을 굳게 맞잡은 소아의 맑고 단단한 눈망울이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으로 빚어낸 그 맑고 깊은 소금의 맛은 단순히 갯벌의 짠물이 아니라 험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두 사람의 뜨거운 진심이 온전히 녹아든 진정한 사랑의 맛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자리를 쫓아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정작 우리 삶을 가장 달고 감칠맛 나게 만들어주는 것은 퇴근길에 마주하는 가족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밥 한 끼 같은 소박한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언복과 소아가 지퍽한 갯벌 위에서 일궈낸 그 눈부신 하얀 소금꽃처럼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맛깔스럽고도 따스한 행복을 가득 피워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